마이크로스트래te지가 비트코인을 추매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마이클 세일러의 저주 혹은 재수 옴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자, 그 때문이었을까요? 비트코인 39,000달러까지 노렸었다가 지금 37,625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비트코인은 왜 이러나요? 힘을 좀 내줘야 할 텐데 한편 달러 인덱스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축하합니다. 는 아니고요. 축하할 게 전혀 아니죠.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30조 달러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2조 달러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미국 망했네 어떻게 한대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30조 달러 달성. 아무리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의 경기가 나아졌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지난 1월 민간 고용 수치를 봤을 때 무려 30만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 가지 정말 웃기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0만 명 증가했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크게 빗나간 예상 수치. 경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일할 사람들을 못 찾아서 난리라고 하죠. 자, 그러자 사업자들이 임금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임금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버린 미국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위기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 및 긴축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그러한 연준의 계획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앞으로 더욱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3월달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긴장을 하면서 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금 현재 S&P 500의 흐름을 봤을 때 켈리오 분석가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반등으로부터 다시 한번 가격이 빠진 후에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상단 추세 저항까지 일단 올라가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승부가 결정나겠죠. 올라가던가 떨어지던가.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비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SEC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거절은 하지 않고 일단 연기를 하면서 그들은 비트와이즈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라고 하네요. 그들의 현물 ETF가 주식 조작, 사기, 기타 잠재적 이슈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일단 명확히 설명을 해봐라. 비트와이즈는 SEC의 이런 요청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3주 안에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양아치적인 SEC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대답을 비트와이즈가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미국의 비트코인 정치인이죠. 상원의 팻 투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비트코인 가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갑자기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의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 양반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제가 댓글을 몇 가지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는 이미 망했어 이런 식으로 한탄하기도 하던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은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 가시면은 미국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망해가는 세상에 비트코인이 한 줄기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전에 나왔었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자, 피델리티의 세일즈 총괄이 다시 한번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및 축적을 2014년부터 시작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럽다.
나는 도대체 2014년도에 뭘 하고 있었을까? 현타가 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일즈 총괄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 먼 훗날 그의 발언이 맞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국가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지갑 치부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안정성을 개선한 새 비트코인 지갑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ATM 1500대 설치, 그리고 비트코인 소액 대출 또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전 트위터 CEO, 지금 현재 블록의 CEO인 잭 돌시가 과거 페이스북이었었던 메타가 D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뻘짓거리를 했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들은 비트코인에 집중했어야 됐었다라고 핀잔을 날리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 매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룸버그 TV에서는 대놓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깔아 뭉개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항을 뚫지 못하면서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1만 달러까지 볼 수 있겠다. 뭔 헛소리야 아줌마. 왜 그래? 농담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간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죠. 2만 5천 달러 이렇게.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지금 많이 몰려있는 매수세 구간 2만 8천 달러에서 3만 달러 구간을 아래로 뚫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정도까지 떨구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3위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349개를 샀었고 2만 8천 달러대, 3만 달러대에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매수를 많이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만 8천 달러까지 일단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가 단기적으로 저점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력한 저항 구간에 맞닿아 있는 비트코인 결국 정을 뚫지 못하고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보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결국 비트코인이 다시 34,000달러, 33,000달러 구간까지 떨어지면서 쌍바닥을 형성한 후 그때부터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었고요. 크립토페라스라는 분석가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4만 달러 구간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3만 달러 구간의 강력한 지지선, 그래서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탁구 치듯이 와리가리를 때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할 준비가 된다면 반드시 4만 달러와 4만 1000달러 이상을 뚫어줘야 된다. 그 위를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상승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온체인 분석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항 구간이 2단 저항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다가 가격적인 저항 그리고 추세적인 저항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반드시 뚫어야만 그나마 비트코인이 숨통을 좀 틀 수가 있겠고,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멀프스키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드시 연초 이 오픈 가격이죠. 46,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 줘야만 불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갈 길이 정말 멀고도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동시에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어쩌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매집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요거 때문인데요. 어떤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대안,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비트코인에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기타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턴트가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분의 1이 앞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같은 설문조사가 작년 5월과 7월에도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각각 17%, 13%를 기록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가 비트코인 구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물려받게 될 자산의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가 부디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다음으로 인도 규제 당국이 30%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불법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30% 어마어마한 세금이긴 합니다만은 불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엔 크립토닷컴이 미국에서 열심히 광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엄청나게 큰 빌보드에 광고를 해주고 있는 크립토닷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명 분석가 벤자민 코엔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6월달 전에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2016년도를 참고하면 이러한 예상이 가능한데 이더리움의 수익성은 1년 사이에 40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조정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조만간에 암호화폐 시장은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입니다. NFT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디즈니가 본격적으로 NFT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그들은 이번에 NFT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디즈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노폴리 혼자서 다 헤쳐먹는 그런 회사인데요. 소유한 회사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시작해가지고 갖가지 NFT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FT 열풍은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디즈니 또한 메타버스에 뛰어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을 좀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 해주시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이로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